세상을 움직이는 경영 현자들의 일과 도전, 그리고 행복론, 열정은 시보다 아름답다. 이임광 역군. 위기의 시대 경영의 기본을 다시 생각한다. 생각의 지도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 가운데서 몇 편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박찬법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부회장님께서 리더십의 원천이라는 글을 올려주신 글입니다. 리더십은 독선이 아니라 합리와 순리에서 나온다. 구성원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 논리와 감동을 겸비한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고 실천한 뒤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실천하도록 만든다. 그가 바로 뛰어난 리더다. 조양호 회장님의 글입니다. 리더십의 증거. 관리자가 자리를 비우든 말든 조직이 잘 굴러간다면 관리자가 리더십이 있다는 증거다. 인사는 인사 담당자의 기억력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고객의 불만도 임시 변통, 양해만 구할 게 아니라 불만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 바꾸라. 김창근 회장님의 경영의 기술이라는 글입니다. 경영은 밸런스다. 강함과 유연함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유연함에 치우치면 약해지기 십상이고 강한 것에 치우치면 경화되게 마련이다. 눈은 매섭게, 입가에는 미소를 잃지 말라. 잘 나갈 때 가장 조심하라. 겸손을 잃지 말라. 자신감이 지나치면 자만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하라. 싸움은 주먹으로 하지만 전쟁은 얼마나 시야를 확보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 멀리 내다보고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경영의 기술이다. 신창재 대표님의 글입니다. 북극성. 우리의 북극성은 돈이 아니다. 이유는 우리가 날기 위해 필요한 연료일 뿐 개인도 회사도 돈이 목표가 되면 행복해질 수 없다. 고객을 만족시키면 이익은 절로 따라온다. 고객을 나눔과 베품의 수혜자로 여기면 당연지사 기업도 잘 될 것이다. 기업이 더 큰 성공을 원한다면 그것을 원하는 만큼 고객의 성공을 도와주어야 한다. 신창재 대표님의 또 다른 글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님의
그립니다. 변화에는 마침표가 없다. 환경에 따라 시장과 고객이 변하듯 기업도 변화를 거듭해야 한다. 변화는 자연계의 진화처럼 생존을 위한 하나의 질서다. 모든 생물은 진화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적응한 생물만이 살아남았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변화는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숙명이다. 변화에 강한 회사로 만들어라. 업무를 더디게 만드는 불필요한 제도를 없애라. 소통하고 소통하라. 현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라. 매출 위주의 볼륨 경쟁에서 벗어나라. 고객 만족과 이익 중심의 밸류 경쟁을 추구하라. 고객 중심적 사고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디딤돌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끊임없이 반복되는 계절의 변화처럼 고객 만족을 위한 우리의 변화엔 마침표가 없다. 늘 고객보다 반걸음 먼저 변하고 경쟁사보다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라. 변화와 혁신의 근본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간성 회복을 촉구하는 것이다. 신창재 회장님의 약속이라는 글입니다. 정직과 성실은 교보 생명의 뿌리며 가치다. 정도로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최후의 승자는 정도를 걷는 자임을 잊지 말라. 정직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풍토를 만들어 회사와 직원 간, 회사와 고객 간 신뢰를 쌓아야 한다. 우리에게 남은 일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입으로만 정직, 성실을 외치지 말라. 정직과 성실은 마음 자세가 아니라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실천이다.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님의 글입니다. 리더십은 솔직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대답하라. 남에게 배우는 것을 항상 자랑스러워하라. 열린 자세로 남의 말을 잘 듣는 것, 그것이 리더십의 기본이다. 옳은 것은 나쁜 것이다. 우리는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어떤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지식이란 과거로부터 비롯된 것. 안전할지는 모르나 그렇기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수 있고 독창성과 상반되기도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자신을 열어두지 않고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나쁜 것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이고 완고하며 우둔하고 독선적이기 때문이다. 역시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님의 글이었습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님의 글입니다. 바다에 이르는 법.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꽃과 강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라. 정주영 회장님의
그립니다. 신용의 위력. 신용이 곧 자본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커가고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열쇠가 바로 신용이다.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신용만 얻어놓으면 돈은 어디에든지 있다. 기업인은 줍 하나를 덮고 일할 때도 있다. 도중에 적자가 나더라도 공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신용을 잃으면 끝장이다. 정주영 회장님의 생각하는 불도저 글입니다. 사람은 적당히 게으르고 싶고 적당히 재미있고 싶고 적당히 편하고 싶어 한다. 적당히의 그물 사이로 귀중한 시간이 빠져나가게 하는 것만큼 우매한 짓은 없다. 아무 생각 없이 60년을 사는 사람이 있다. 보통 사람의 10배, 100배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의 10배, 100배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성을 만들고 습성은 성품을 만들고 성품은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 한창우 마루안 회장님의 글입니다. 사업은 전쟁. 지휘관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자금과 작전, 그리고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이다. 구본무 회장님의 돈 쓰는 지혜입니다. 근검 전략하라. 그러나 가치 있는 일에는 돈을 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구본무 LG그룹 회장님의 고객도 모르게 라는 글입니다. 고객이 미처 깨닫기 전에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순간에도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우리의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병철 회장님의 가장 어려운 일, 가장 쉬운 일입니다. 신용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한 번 얻은 신용을 유지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다. 그러나 신용처럼 잃기 쉬운 것도 없다. 신용이란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그런 신뢰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병철 회장님의 귀인이라는 글입니다. 부도를 내는 기업가만 역적인 것은 아니다. 기업이 귀한 사람을 맡고도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지 못하는 건 역시 부실경영 못지않은 범죄다. 인재를 키우려는 기업가의 정성이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전해지면 기업은 무한한 번영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유능한 인재를 모으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들을 묶어주는 구심점인 기업인의 인격과 영도력이 있어야 한다. 이병철 회장님의 추나추동입니다. 경제에도 추나추동이 있다. 호황엔 불황을 대비하고 불황엔 호황을 준비하라. 일이 잘 되어 나갈 때는 오히려 다가올 불행을 각오하라.
기쁨 뒤에는 반드시 슬픔이 따르게 마련. 오늘의 행복에 도취되지 말고 지난날 불행을 거울 삼으라. 행복, 이병철 회장님의 글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다행히 나는 기업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아왔다. 나의 갈 길이 사업 보국에 있다는 신념에도 흔들림이 없다. 모든 것은 나라가 기본이다. 나라가 잘 되어야 기업도 잘 되고 국민이 행복해진다. 이혜진 NHN 이사회 의장님, 네, 경영자. 경영자는 열정적인 사람을 찾아 그에게 맞는 일을 시키는 사람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님의 글입니다. 행복을 향한 여정. 냉철한 지성과 더불어 뜨거운 가슴이 뜨거워야 내 일에 애정이 샘솟고 모두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법. 우리의 목표는 행복해지는 것이다. 내가 곧 회사라는 자세로 성과를 창출하면 회사는 행복터가 된다.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것이 경영의 목표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어야 할 것은 행복이며 과정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여름에 겨울을 대비하지 않으면 배짱이에 당장 행복에 지나지 않는다.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은 성장과 발전을 계속하되 사회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해야 한다. 나와 이웃 모두의 행복을 만들어야 한다. 행복을 나누는 것이 행복을 키우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제 그 행복을 더 많은 사람과 더 값지게 나누고 싶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님의 유산이라는 글입니다. 내가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은 지식과 경쟁력. 탱크 안에 물이 얼만큼 들어있다고 기뻐하거나 슬퍼할 게 아니라 내가 파이프를 크게 만들어 그 안에 언제든지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한다. 지금 우리는 정글 속에 있다. 살아남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겨내고 개척해 나가야 한다. 회사는 삶의 터전이자 꿈을 이루는 곳. 애정으로, 젊은 창의성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라. 그리고 패기를 가지라. 패기란 일과 싸워 이기는 기질.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갖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진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해결 가능한 방법을 찾아 빈틈없이 야무지게 하는 것이다. 냉철한 지성을 가지라. 책은 가능한 많이 보는 게 좋다. 닥치는 대로 읽으면서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라. 최종현 SK그룹 회장님의 글입니다.
백지에 그려나가듯 철학은 때로 그릇된 경험을 통해 쌓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된다. 기업가가 철학을 가지면 독단과 독선으로 흘러 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겐 철학이 없다. 기업에 철학이 있을 뿐. 백지에 그림을 그려나가듯 기업가는 신선한 사고력과 투시력을 가져야 한다. 기업은 항상 유연해야 한다. 경영 시스템은 상황에 맞게 수정되고 발전하는 것이다. 내가 1975년 섬유에서 석유까지란 계획을 밝히자 모두 불가능하다 했다. 한데 매일 생각하고 있노라니 아이디어와 방법이 나왔다. 문제를 해결하려 분투 노력하다가 어느덧 목표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기업이 커지고 세계로 나아가면 최고 경영자의 단독 결정은 혼란을 초래한다. 임직원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원칙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안철수 연구소 이사회 의장 겸 카이스트 교수 홈페이지에 올린 퇴임사 중에서 글입니다. 영혼이 있는 기업. 10년 전 창업을 하면서 기업의 의미를 생각했다. 기업이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일을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이루어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기업의 목적을 생각했다. 수익 창출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게 된다. 어쩌면 인간사 모든 갈등은 목적과 결과를 혼동해 빚어지는 것. 그래서 수익 창출은 기업의 결과다. 본질과 과정에 충실하면 결과는 따라오게 마련. 나는 이루고 싶었다. 지식 정보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왜곡된 시장 구조의 척박한 토양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한 가닥 희망의 빛이라도 남겨놓고 싶었다. 정직하게 사업해도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투명한 윤리 경영이 결국엔 더 큰 힘이 되는 사례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공익과 이윤 추구가 상반된 것이 아니라 양립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CEO로서 지난 10년을 절벽을 올라가는 등반가의 심정으로 살았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까마득하고 위를 올려다보면 구름에 가려 정상이 어디쯤인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힘이 빠지면 떨어져 죽는 수밖에 없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매일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이 조직에 적합한 사람인가? 내가 이 조직에 적합한 사람인가? 유상옥 코리아나 화장품 회장님의 내가 바라는 8가지입니다. 사람이 기업을 키우고 기업 속에서 사람이 자란다. 좋은 상품을 만드는 기업, 좋은 일꾼을 기르는 기업, 좋은 일터를 가꾸는 기업,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기업, 법과 질서를 지키는 기업, 적정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 경영 기법이 앞서가는 기업,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이것이 내가 바라는 기업이다.
서경배 아모레 퍼시픽 회장님의 기업이라는 말. 절대로 잊지 말라. 우리의 고객,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미래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과거와 현재 성공에 안주하면 우리가 창조할 미래는 없다. 기업의 미래는 오로지 성장 아니면 퇴보. 기업이란 말은 쉼없이 달려야 한다. 고삐는 혁신. 혁신은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일. 선입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평가하라. 혁신은 객관화로부터 일어나고 창조는 다른 생각에서 탄생한다. 혁신을 방해하는 것은 고정관념과 낡은 관성, 선입견의 넥타이를 풀어버리고 위계와 복종의 틀을 깨라. 돌이켜보면 세월에 벗은 크고 작은 시련들, 두려움과 고통마저 벗으로 삼으면 그 즐거움은 더욱 커지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젊어진다. 구자옹 LS그룹 회장님의 글입니다. 내 인생의 CEO. 직원들이여, 쉽게 좌절하지 말라. 내 인생의 CEO는 바로 나다. 긴 호흡으로 가라. 구자옹 회장님의 바둑의 기수들입니다. 바둑은 부분적인 전투에서 출발해 바둑판 전역으로 전선이 확대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반상 전체를 염두에 두고 돌을 놓아야 한다. 경영도 그런 것이다. 오시푼입니다. 오시푼은 신한금융그룹을 창업한 이희건 명예회장님이 평소 라음찬 회장님에게 전한 메시지들 가운데서 라 회장님이 임직원들에게 전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한 59절을 1997년 창립 15주년을 맞아 정리한 것입니다. 1. 성이 있어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 성은 이 세상 어천만사의 척도이니 정성성, 성을 중시해야 한다. 2.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는 냉정함, 버려야 할 것을 단호히 버리는 용기,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더욱 연마해 사람들 기대에 당당히 부응하도록 하라. 3. 일에는 당연과 자연과 우연이 있다. 당연에 전력을 다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우연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소인은 우연에 집착하고 자연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당연을 저버리고 만다.
4. 외양에 집착하거나 연연하기보다 내실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빈 술에는 소리만 요란한 법, 속이 꽉 찬 실질강건을 추구하라. 5. 사람은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용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둘 중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6.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신용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7. 고객을 대할 때는 항상 고객도 잘 되고 자신도 잘 된다는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8. 취해도 좋고 취하지 않아도 좋은 경우는 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취하면 청렴을 해친다. 주어도 좋고 주지 않아도 좋은 경우는 주지 않는 것이 좋다. 주면 은혜를 상한다. 9.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을 수 없으니 부끄러움이 없음을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것이다. 10.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은 항상 몸과 마음의 평안에 스스로 원하는 바를 얻게 된다. 배우면 배울수록 아직도 더 배워야 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정진을 거듭해야 한다. 12. 사람은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천지신명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과감히 고치려는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주의가 올라갈수록 만사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13. 인생의 가치는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느냐에 있다. 항상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스스로의 직분을 알고 이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4. 바라던 대로 뜻을 이루었더라도 담담한 마음을 가지고 일이 기대에 어긋났더라도 태어난 자세를 취하라. 15. 초조해하지 말라.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때로는 시간만이 해결해주는 경우도 있다. 16. 진언이나 충고를 할 때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과 자신의 위치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그 내용이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그 시기가 적당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17. 생각지도 못한 칭찬이 있는가 하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매일 후회 없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이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 크게 마음을 쓰지 말라. 18. 항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라. 감사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기쁘게 만들고 겸손한 태도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든다. 19. 정을 베풀 때 보답을 원해서는 안 된다. 보답을 생각하지 않고 정을 베풀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곳에서 도움을 받게 된다. 20. 헤엄도 치지 않고 노도 젓지 않은 채 인생을 맞춰서는 안 된다. 21. 진정한 금융인은 스스로 근검 전략하고 정직해야 하며 고객을 대할 때는 항상 무엇인가 도울 것이 없는가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22. 지혜로운 눈은 있는 그대로의 참 모습을 본다. 23. 조직은 화살과 같다. 매 순간 어디선가 와서 어디론가 간다. 날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것이 조직이다. 24. 조직이란 의식적으로 조정된 인간의 여러 활동이나
힘의 체계다. 25까지 하겠습니다. 과거에 공통된 영광과 현재 공통된 의지를 가지고 위대한 사업을 함께 이루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하나의 조직이 가져야 할 조건이 있다. 과거에는 영광과 회한의 유산이 있고 미래에는 실현해야 할 공통의 계획이 있다. 조직의 존재는 그날그날의 지배하기요 투표다. 조직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은 공통의 사업으로 모두가 함께 사는 계획이요. 이 매력적인 계획을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는 일이다. 부인의 LG그룹 창업주 님의 글입니다. 돈보다 값진 것들. 우리 제품 100개 중 하나가 불량품이라면 99명의 소비자가 만족한다 해도 한 개 불량품을 산 소비자는 우리 회사를 불량품 만드는 회사로 생각할 것이다. 나중에는 그런 소비자가 100명, 1000명으로 불어나 결국 회사가 망하고 말 것이다. 가지와 잎이 무성한 느티나무는 그 뿌리도 땅속 깊이 뻗어나가 있다. 보이고 들리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칭찬에만 기울이면 자만심에 빠지기 마련. 스스로 만족하면 더 이상 발전은 없다. 남들이 아무리 우리를 칭찬해도 스스로 잘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날 보고 노랑이니 구두쇠니 놀릴지 모르지만 나는 그 말이 칭찬하는 것으로 들린다. 돈 몇 푼 벌었다고 잘난 체하며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 딱해서 볼 수가 없을 지경이다. 노랑이나 구두쇠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테니 날 그렇게 불러주는 게 칭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돈이란 있을 때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없는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벌기보다 쓰기 어려운 것이 돈이다. 부자는 많이 벌어 되는 게 아니라 잘 모아서 되는 것이다. 돈보다 신용이 우선이다. 회사의 신용이 고객에게 새겨지면 그것이 곧 이익이다. 잘 팔린다고 값을 올릴 생각을 말아라. 얼마 안 남더라도 봉사하는 자세로 팔다 보면 우리의 신용이 소비자의 머릿속에 남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버는 것이다. 사회 복리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의 100년 대계 보탬이 되는 기업만이 영속적으로 대성할 수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님의 글입니다. 나는 왜 경영을 하는가? 경영한다는 것, 그리고 초월한다는 것. 변화와 혁신의 근본은 인간성 회복을 촉구하는 것이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님, 변화와 혁신의 근본은 인간성 회복을 촉구하는 것이다. 최종현 SK그룹 회장님, 인간은 석유와 비교도 되지 않는 무한 자원이다.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님, 경영은 오목이 아니라 바둑을 두는 것과 같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사장님, 두려움과 고통마저 벗으로 삼으면 나이가 들수록 젊어진다.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님,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것, 지고 이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님, 실패는 격려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상을 움직이는 경영 현자들의 일과 도전 그리고 행복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열정은 시보다 아름답습니다. 세상의 모든 CEO분들을 응원하고 존경합니다.